우리는 모두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흐르며 늙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될지 그 그림을 미리 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동양의 오래된 지혜, 사주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노년의 풍경을 미리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제2의 인생, 그것은 진정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미지의 도전이 될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이자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노년.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한 보편적인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연 나의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사주라는 고유한 지식체계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지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사주가 던지는 노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사주팔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노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노년운이라는 개념은 왜 그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늙음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쇠퇴나 상실의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주는 노년을 단순히 육체적인 쇠퇴의 시기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완성의 시기이자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수학의 계절로 이해하죠.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삶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유년기, 청년,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노년기는 일생의 마지막 챕터이자 앞선 모든 시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결실을 맺는 때로 여겨집니다. 마치 한 권의 책이 마지막 장에서 모든 서사를 완성하듯 우리의 삶 또한 노년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주에서는 노년기의 운세를 단순히 늙어서 겪게 될 일을 예측하는 차원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충만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노년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 개인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 그 모든 과정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과 노력이 노년의 모습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통해 노년의 운세를 예측하고 또 어떤 조언을 건네는 것일까요? 사주팔자라는 4개의 기둥과 8글자 속에는 우리의 노년이 풍요로울지 아니면 고독할지 건강할지 혹은 지혜로울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속에는 재물운, 건강운, 자녀운, 그리고 배우자운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운세는 노년기에 이르러 더욱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노년기에 건강을 잃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과연 행복한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평범한 삶을 살았어도 평안한 건강과 따뜻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주는 이러한 삶의 다양한 측면들이 노년에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질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지 미리 짚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주가 노년운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인생의 완성이자 최종 결실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노년이 더욱 빛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사주의 관점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주가 제시하는 노년의 의미를 함께 탐구하며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악장을 아름답게 장식할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악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지혜, 바로 사주팔자 속에 숨겨진 노년운의 비밀을 풀어보는 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어가죠. 하지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갈지에 대한 그림을 명확히 그리고 계신가요? 은퇴 이후의 삶, 흔히 제2의 인생이라 부르지만 이 시기가 과연 축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전과 마주하는 미지의 시간이 될지는 사주가 던지는 첫 질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주팔자는 우리의 생년월일시를 4개의 기둥, 즉 사주와 8글자 팔자로 풀어내어 한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동양의 지혜입니다. 이 중에서 노년운은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최종 결과와 완성의 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도전, 중년의 성취와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노년에 이르러 어떤 형태로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그 결실이 얼마나 충만하고 평화로울지를 사주는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열매를 맺는 과정처럼 우리의 삶도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주에서는 노년운을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삶의 총체적인 완성도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 중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노년운에 이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시주, 대운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그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시주는 우리의 태어난 시간을 의미하며 사주팔자의 4기둥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이 시주는 한 사람의 말년, 즉 노년기의 운세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둥으로 알려져 있죠. 마치 하루의 끝이 그날의 마무리를 결정하듯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시주는 우리의 노년기의 건강,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최종적인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시주의 기란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노년에는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거나 뜻밖의 재물운이 따르기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주의 기운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노년기에 건강 문제가 불거지거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운명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대운 역시 노년운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운은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운의 흐름을 뜻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마치 10년 단위의 큰 장들로 이루어진 소설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대운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시기의 전반적인 환경과 기운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에 접어든 시기에 들어서는 대운이 재물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있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에 불리한 대운이 찾아온다면 노년기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대운은 마치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습니다. 순풍이 불면 항해가 수월해지고 역풍이 불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대운의 흐름에 따라 노년의 삶도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시주가 노년의 본질적인 바탕을 보여준다면 대운은 그 바탕 위에 펼쳐지는 시기별 환경 변화를 일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노년운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시주와 대운이라는 거시적인 운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노년을 더욱 세밀하게 채워주는 지혜의 조각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노년의 건강, 재물,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을 섬세하게 빚어내는 오행과 십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오행, 즉 목, 화, 토, 금, 김, 수는 우주의 모든 현상과 인간의 삶에 깃든 5가지 기본적인 에너지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오행의 조화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되죠. 먼저 목, 기운이 조화롭다면 이는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시작과 활력을 상징하는데요. 노년에는 바로 이런 생명력과 건강한 간 기능,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온화한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숲속의 나무처럼 굳건히 뿌리 내려 삶의 활기를 유지하는 모습이죠. 다음으로 기운은 열정과 빛, 소통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 화 기운이 잘 발달했다면 밝은 정신력으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기쁨을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모닥불처럼 주변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토는 안정과 조화,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중심의 힘을 상징합니다. 노년에는 경제적인 안정과 편안한 주거 환경, 그리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굳건한 유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넉넉한 대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지탱하며 삶에 흔들림 없는 기반을 제공하는 힘이 됩니다. 기운은 결실과 정리, 그리고 명예를 의미하는데요. 노년에는 오랜 노력의 결과로 얻은 사회적 명예, 깔끔한 재정 관리,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품격과 함께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어른의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은 지혜와 유연성, 깊은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노년기에 수기운이 잘 발현된다면 깊이 있는 사고력으로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주변에 지혜로운 조언을 건넬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어떤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삶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죠. 이처럼 오행은 노년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결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오행이 노년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십성은 그 그림 속을 채우는 다채로운 색깔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성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등 10가지의 기운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개인의 사주 안에서 어떻게 조합되고 작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훨씬 구체적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재물과 관련된 십성, 즉 재성, 편재, 정재, 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쌓아올린 부를 현명하게 관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형태로 재물이 불어날 수도 있겠죠. 반면 인간관계와 관련된 십성들의 조화가 중요하다면 이는 노년기의 자녀나 배우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외로움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십성이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면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고독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명예나 사회적 만족감은 어떨까요? 관성, 편관, 정관, 이 잘 발달한 사주는 노년에도 사회적인 존경을 받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정신적인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는 식상, 식신, 상관, 이나 인성, 편인, 정인 등의 십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운들이 조화롭게 작용한다면 노년에는 자신만의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며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거나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오행과 십성은 단순히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퍼즐 조각들과 같습니다. 이 조각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노년기에 예상되는 건강 문제나 재정적 이슈, 혹은 관계의 어려움 등에 미리 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삶의 방식을 찾아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주가 보여주는 이러한 지도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년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주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마치 인생의 설계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노년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사주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최고의 노년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건강하고
재물이 풍족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주가 제시하는 좋은 노년은 바로 자신의 타고난 기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능동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평온과 만족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는 우리에게 노년의 삶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주에 재물운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이는 젊은 시절부터 재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거나 지출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어떤 토양에서 잘 자랄지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비료를 주고 햇빛을 조절하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관계운이 부족하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거나 소수의 깊은 인연을 소중히 가꾸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관계운이 강하다면 넓은 대인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지혜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결국 사주는 우리에게 미래를 바꾸라고 말하기보다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타고난 기질과 운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줍니다. 사주가 보여주는 그림이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라는 지도는 바로 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암초를 조심해야 할지 미리 파악하고 스스로 노년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주가 노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래를 그저 예측하는 것을 넘어 지금 여기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노년운은 하늘이 정해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이자 동시에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노년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사주라는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로운 노년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사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주를 통한 노년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삶과 선택이 미래의 노년을 어떻게 빚어낼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사주가 알려주는 노년운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주는 셈이죠.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사주가 던지는 질문 앞에서 당신은 어떤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오래된 지혜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주 이론이 특정 역사적 인물들의 노년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기록들을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